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 끝내 몰락하는가? 한국 대형마트 3사와 쿠팡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홈플러스, 우리 국민 소비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대형마트죠. 주부들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안 들리는 날이 잘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 친숙했던 홈플러스, 가게에 플러스를 준다는 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업 회생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하면 기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어의 뜻일 뿐이고, 법률적으로 기업 회생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파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파산법이 기업 회생법으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파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파산법, 기업 회생 절차법을 두는 이유는요, 기업이 어려울 때 그 기업을 일단 한번 살려보자. 살리는데 방점이 두어져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상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 살리는 방식이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술에 요술방망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너 회생해 한다고 해서 회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부도기업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의 회생 절차는 도대체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채권자 묶어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자산과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업 자금이라는 것은 이 출자자들 자본금과 또는 채권 발행을 한 부채, 이것이 하나의 이제 자본을 형성을 하는데요.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가장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갚아야 될 빚을 갚지 않도록, 물론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탕감하거나 아니면 상환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업이 당장에 무너지진 않죠. 그래서 파산법의 핵심은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고 또 재조정해서 그 대가로, 그러면 기업에 조금 숨통이 돌려지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기업이 다시 살아나자. 물론 기업이 완전히 살아나면 결국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모든 채권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회생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흔히 말하는 파산법과 기업 회생법은 채권자를 희생을 전제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채권자는 누가 있느냐? 자, 채권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돈을 직접 구워준 금융기관이든 일반 개인이든 또는 다른 기업체든 돈을 직접 구워준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기업 회생 절차의 주 협상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에 돈을 받을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건 아닌데 물건을 납품했어요. 물건을 납품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는 돈을 받겠다고 해서 상업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 시간이 돌아오면 그것을 돌려서 현찰화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돈 제때 돌려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업어음 갖고 있는, 물품 대금 갖고 있는 이런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기업에서 어떤 물건 대금을 납품하고 받아야 될 어떤 상업어음 채권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법원이 그 채무를 탕감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서민들이 워낙 많고 또 그것은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납품한 대금을 만약에 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제때 내주지 않는다면
돈 받지 못해서 파산하는 협력업체가 또 그 협력업체가 또 다른 협력업체한테 돈을 제때 주지 못해서 동시 연쇄 파산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상업어음 채권자들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정 돈이 없으면 뭐 이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그 기업이 스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그것이 그 상품 대금이든 또는 융자한 것이든 갚지 못하는 상황, 부도 위기를 맞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뭐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홈플러스는 어찌다가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홈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살짝 살펴보죠. 홈플러스는 원래 삼성그룹이 만든 겁니다. 자, 1997년. 원래 삼성은 유통이 이 홈플러스 말고 유통이 있었더랬습니다. 아니, 삼성은 유통이 굉장히 강한 회사였습니다. 삼성물산의 무역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신세계라는 유통업체가 있었죠. 그런데 삼성그룹이 상속을 하면서 이 신세계를 이건희 회장 쪽에서 떼내다가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인 이명희 회장 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마트 신세계 그룹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삼성은 유통에서 일단은 손을 뗐죠. 그리고 이명희 씨, 지금은 그 아들인 정용진, 또 딸인 정유경 씨 등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1993년에 이제 이마트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신세계가 독립한 게 1991년이고요. 이마트를 설립한 게 1993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삼성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이명희 가족이 다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웬일인지 1997년에 느닷없이 홈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매 간에 엄청난 갈등 요인이 됐죠. 왜냐하면 이명희 씨 입장에서는 이거 오빠가 내 사업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왜 하필 여기서 경쟁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또 삼성 입장에서는 거대한 재벌그룹에 유통이 하나 없다는 거, 특히 신형 대형마트가 당시에 뜨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만들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1997년에 이 홈플러스가 출발했습니다. 그 해가 우리나라 단군 이래 가장 어렵다는 IMF 사태가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유탄을 맞습니다. 당황한 삼성그룹은 영국의 테스코라는 유통재벌을 끌어들여서 지분 합작을 해서 함께 경영을 하다가 그것도 뭐 잘 안 되니까 테스코에다가 다 팝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제 손을 떼죠. 그러나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계속 경영을 해왔던 것이죠. 뭐 그것이 IMF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서 그랬든지 아니면 이건희 당시 회장이 여동생인 이명희 회장을 봐주려고 했던 것인지 일단은 삼성이 물러납니다. 그 공간을 이제 테스코가 삼성물산으로부터 모든 지분을 다 받아서 그때부터 이 홈플러스는 테스코 전업이 되죠. 그런데 이게 영업이 잘 안 됐어요. 이마트에 밀려서 휘청휘청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부실 상태가 됐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MBK라는 사모펀드, 자, MBK라는 말이요, 김병주의 그 영문 이니셜입니다. M은 마이클 MB, 마이클 병주 킴이거든요. 그러니까 M은 마이클, B는 병주, 킴은 킴인데, 현재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김병주라는 분 있죠? 최근에 고려아연 인수 때문에 지금 최윤범 씨와 엄청나게 싸우면서 M&A 전쟁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이 사들였단 말이죠. 이분이 사들이면서 사모펀드의 자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뭐 그 중에서 이 한국의 이제 금융기관,
기업으로부터서 메리츠 증권 등으로부터 돈을 몇 조를 끌어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장사는 잘 안 됐습니다. 왜냐? 코로나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시대의 조류인 온라인 전산화를 타고 쿠팡과 네이버가 치고 나오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홈플러스를 팔기도 하고 뭐 파는 과정에서 노조와 상당한 갈등을 빚기도 했죠. 먹튀하려는 거 아니냐. 홈플러스 팔아서 그 자리에 아파트 짓는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MBK 측에서는 우리가 먹튀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 개선을 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었어. 그 진실 여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회생 절차를 밟아버렸고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수용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일단 채권자들은 채권이 동결됐고 다시 이제 협상을 해서 얼마 탕감해 줄게, 이자를 얼마 낮출게, 그게 협의가 돼야 그 안을 법원에 다시 넣게 되면 화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이 메리츠 증권 쪽에서 우리 회생 절차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부도나는 거죠. 부도나면 현재 있는 자산을 갈라치게 해서 그 중에서 받아갈 수 있는 것은 받아가는데 그 받아가는 순위가 채권자, 일반 채무자는 상당히 높다고요. 금융기관 채무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메리츠에서 탕감을 하고 또 이자 조건을 재조정하는 식으로 어떤 재타협이 있지 않을까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유통산업에 중대 지금 고비를 맞고 있구나. 왜냐하면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우리나라에 초대형 마트가 3개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주력 중에 주력이었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1등, 그 다음에 홈플러스 2등, 3등이 롯데마트. 이 롯데마트가 동시 휴업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게에 소비 생활이 달라질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특히 쿠팡 등이 등장해서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는 쿠팡에서는 구세주였다. 코로나 때문에 완전 대박을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아마존이란 유통회사가 사실상 지금 유통의 판도를 좌지우지하죠.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자, 전통적인 대형 마트라고 볼 수가 있는 월마트라든지 또는 미국의 K마트 이런 곳에서는요, 나름대로 배송 절차도 개선하고 해서 아마존과 한판 승부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월마트라는 회사가 아마존보다도 매출이 더 많아요. 그동안에 아마존이 많이 컸지만 아직도 미국 유통 1등은 월마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쿠팡과 네이버에 완전히 뒤져버렸거든요. 자, 이것은 시대 변화에 바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가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영상의 책임을 좀 통감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워낙 독점적 시장 속에서 안주하고 경영을 했기 때문에 말로는 온라인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별로 가시적인 혁신이 나오지 않았고, 월마트 같은, 월마트는 배달 시스템이요, 아마존보다도 더 혁신을 한 그런 대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경영상의 어떤 실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물론 시대 조류가 지금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바뀌어가는 그 점도 물론 이 세 회사들에게서는 큰 변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비즈니스 세계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잠시 방심하고 있으면 새로운 업종이 뜨고요, 그 새로운 업종도 또 다른 새로운 업종에 밀릴 수가 있다. 이 비즈니스 학자들 또 경제학자들의 경기 사이클 이론에 보면요, 기업의 생존 수명이 30년 정도라고 평균 기업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것은 소유권 위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 같으면 삼성이 제일모직을 하다가 또는 설탕을 하다가 지금은 반도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삼성은 나이를 한 100년 정도로 잡는데 그중에 업종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지 사실 업종으로 보면 삼성의 설탕업은 없어졌잖아요. 물론 제1지당이 승계해서 떼나갔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업종과 소유권을 갖춰보면 그 수명이 채 1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내에 잘 된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또 다른 변신을 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기업의 운명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대한 시금석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홈플러스의 상품권이 홈플러스 내에서는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휴를 맺은 다른 업체들에서는 당장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니까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품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피해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최근에 중소 온라인 플랫폼 같은 데도 여러 군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리 상품권을 가지고 있던 자라든지 또는 물건을 납품했는데 그 플랫폼에서 아직까지 돈은 챙겨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피해가 한동안 계속 이어졌고 지금도 충격을 받는 분이 적지 않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홈플러스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들도 항상 기업 환경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졸면 죽는다. 라는 이 교훈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파산 또는 기업 회생 절차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 과연 살아날 것인가? 쿠팡, 네이버와 전통 유통업체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